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추환입니다. 오늘은 그 경기향 인력양성센터의 강사를 맡고 계시는 유상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경기향 인력양성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또 우리 강사님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센터 책임강사 이우삼입니다. 저는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센터에서 1기 교육을 받은 수료생입니다. 현장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한 후에 사우스데본 칼리지에서 트레이너 트레이닝 코스를 수료한 뒤에 센터에서 보조강사로 약 2년 동안 근무하였고, 그 당시에 좀 핫하게 떠오르던 전기 선행기 관련해 가지고 업체에서 약 4년 동안 생산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뒤에 여기 이제 다시 센터에 책임 강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교육을 2016년부터 이제 시작했지 네. 않습니까? 예, 2016년에 이제 선행기 교육 과정을 이제 안산에 있는 경기 네. 테크노파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육생으로 네, 맞습니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1기 교육을 했을 때에는 정말 뭐 제대로 된 장비나 교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상황들이었는데, 그때 알려지지도 않았잖아요. 네. 네, 그때 왜 오신 거예요? 그때 우연찮게 어디 갔다 오다가 버스에 광고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게 전국항에서 경기국제보트쇼를 할 때 네. 그때 처음에 가보고 이 분야가 괜찮겠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이 닿지 않다가 우연찮게 그걸 보고 와서 그래 3개월 과정 한번 들어보지 하고 해서 이제 관심 있던 분야였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이 해양레저 산업에 관련돼서 지금 일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정규 학교나 학과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 이제 경기향레저 인력양성센터가 이제 그러한 어떤 인력 양성의 사실상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학습을 하시고 또 학습을 하고 나서 그 우리나라에 관련된 업계, 일렉트리라는 업계에 실제 가서 현장 근무를 또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보조 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책임 강사까지 이제 올라오시게 된 그런 케이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경기향레저 인력양성센터를 건립할 때 갖고 있던 목표 중에 하나가 저희 교육생이 이제 강사로까지 성장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델에 딱 부합하셔서 더 나아가서 이제 책임 강사까지 하시고, 또 지금이야 이제 저희가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수료증도 있지만 국가 자격증이 이제 생겨서 이제 시험을 보고 통과하게 되면 이제 마리나 선박정비사라는 자격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년 전에는 그 자격증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미국에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ABYC라는 곳의 자격증이었고, 그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시면서 소위 해외에서도 이제 인정받는 자격증을 갖게 되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올해가 저희 이제 센터 설립 10년이 되는 10주년 되는 해잖아요. 뭐 처음에 이제 그 교육생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 되신 건데, 초창기와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10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비나 시설이 이제 약간 미흡한 단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세팅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동안에 10년 동안 경기도 지원으로 여러 시설과 장비들을 보충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시설과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외 유수의 교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커리큘럼이나 제도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계신 김충환 전문위원님이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담당자와 강사들이 이제 같이 이제 노력해서 그 체계를 구축해 놔서 지금 현재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떤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교육기관이지 않을까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실 저희가 과정이 몇 개 없었죠. 선내기, 선내기 딱 그 두 개의 과정만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 아까 말한 15개까지 늘어났고요. 또 그때는 저희가 교재가 있긴 했지만 이제 강의 머티리얼도 좀 부족하고, 예. 근데 지금은 아예 저희가 전담 교재를 만들었고, 또 강의 머티리얼도 이제 꾸준히 지금 업데이트가 돼서 현재 저희 교육 수준은 이제 또 지난번에도 해외에서 와서 저희 쪽을 이제 둘러보고 평가를 받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닌 해외 쪽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그 센터, 경기양대 전리형성 센터가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또 한번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규 교육과정과 단기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기술자 양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레저 선박을 소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민들, 그 다음에 이제 동경면허나 요트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액이나 선내기, 세일요트 엔진 관련 유지관리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과정 중에는 초급 기술자 과정과 중급 기술자 과정이 있는데, 초급 기술자 과정 중에는 선내기 정비사 과정, 선내기 정비사 과정, 그 다음에 FRP 선체 정비사 과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그 교육 대상자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국가의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쪽에 그 기술 인력으로 이제 근무를 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반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들, 보트나 요트를 운항하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단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순환구조대나 뭐 해경이나 이런 쪽에 관계된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위탁을 하는 위탁교육 반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또 세부적으로 뭐 한 6개, 5개 이런 식으로 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양 레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장비를 다뤄야 한다면 상당히 좀 초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과정을 우리가 좀 지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된 교과 과정 한 15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엔진들을 모두 완전히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에 들어갑니다. 엔진이 작동하게 하는 원리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 조립을 시작합니다. 조립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분해한 것을 조립했기 때문에 엔진이 정상 상태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손주나 어민, 그 다음에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해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기 엔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가시기 전에 미리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유지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상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엔진 고장이나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그 조치 상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대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민들, 그 다음에 순환구조대, 그런 분들, 이제 해경,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업무상,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또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술을 다루는 만큼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주어져야 하는데, 이 레저 선박에 관련된 정비 수리에 관련된 자격증이 이제 마리나 선박 정비사 자격증이죠. 이 자격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리나 선박 정비사 자격증은 해수부에서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은 우선적으로는 이 기관에서 마리나 선박 정비사 실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 검정 취득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은 이 실무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격증 취득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데, 실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력자의 자격증 합격률은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무 과정을 거친 교육 수료생들의 자격증 합격률은 약 70%에 이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합격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수료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된 어떤 학습을 하고 내가 시험을 보는 것과 현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은 전반적인 경험보다는 이제 각자 이제 부분적인 경험이 있다 보니 그죠? 거기서 나오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대로 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얻은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육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의 합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센터에 대한 어떤 시설 자랑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학교들이 있죠. 해외에 뭐 미국,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엔진의 어떤 그 라인업이라던가 네. 또 어떤 시설의 그런 장비 수준은 어떤가요?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엔진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선회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투스트로크 엔진부터 그다음에 포스트로크 엔진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기계식과 전자식을 이제 다 가미해서 가지고 있고요. 선내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볼보 펜타 엔진은 2대 정도 지금 2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엔진인 대표적인 게 이제 얀마 엔진입니다. 얀마 엔진 700마력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산 엔진인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나온 320마력 기계식 엔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시졸은 자동차 엔진을 이제 선박 엔진으로 개조한 건데, 그것도 270마력 전자식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 요트 엔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볼보 펜타의 75마력 엔진과 그 다음에 얀마 39마력 엔진을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교육장이다 보니까 교육 기자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뭐 저희는 사실 뭐 골고루 다 갖추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높은 그 마력대는 조금 더 여러 이제 엔진을 가지고 네. 있고, 그리고 또 최신의 기술이 접목된 또 고마력 엔진은 또 고마력 네. 엔진대로 또 구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 센터에 오시면 갖고 계신 이제 사용자분들이 갖고 계신 엔진과 유사하거나 그 기술이 네. 접목된 엔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 과정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그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트나 요트를 몰려면 이제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종 면허 취득자가 24년 기준으로 뭐 한 30만 명 이상이 이제 훨씬 넘었고, 그리고 1년에 10,000명에서 2만 명대의 인원이 신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레저 선박 사용자로서 실제로 이제 운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단기반에서 이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실제로 좀 운항을 하고 또 자체적인 정비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운항 능력은 탁월하죠. 근데 이제 단점은 정비 능력에서는 좀 약간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미리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지식만 있어도 이 어떻게 보면 레저 선박 운항자들의 능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가 정비 교육 과정을 특히 이제 유지 관리 과정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이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보트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무료 교육을 이제 해서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저 선박을 가지고 이제 뭐 바다나 뭐 강이나 물에 대해서 운항을 한다는 것이 사실 그 우리가 뭐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이유들 중 하나는 자연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 또 이제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기계도 당연히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보트를 가지고 내가 해양 레저 활동을 한다는 뜻은 그 보트를 내가 잘 관리하고 또 그거를 어떤 응급 상황 시에 조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역량이나 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관련돼서는 다 이제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높여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교육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보트나 요트에 갖고 있는 이런 기초 수리라든가 기초 이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비를 위한 사실 필수 공부도 저희가 사실은 마련을 해서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부들을 갖추게 되면 이거를 이제 필수로 구비를 해 놔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소위 이제 전문 엔지니어와 통화를 하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표준 공부를 저희가 제시를 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 아까 단기반의 자가정비나 응급조치 교육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정규반을 마치면 이제 자격증 네.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취업권 창업으로 가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육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업계에서 저희 수료생들을 이제 선호하고 저희에게도 많은 이제 그 취업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취업처에서 저희 교육생들을 채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한 번은 이제 그 마린업체 대표님이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아무리 해도 여기에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그 교육생들이 혼자서 또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더라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생들이 교육 성취도가 높다는 평가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린 쪽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일단 교육생으로 들어온 분이 있고, 네. 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체계적이고 또 여기서 갖춰야 할 자세나 또 기본 역량들을 이제 교육기간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현장에서 적응하는 부분이라던가 또 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 네. 라는 부분에서 좀 소위 호평을 받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